세무사님, 대책의 개요에 대한 질문인데요. 올해 2021년 10월 26일 이번 가계대출 강화 조치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많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 수준이 2021년 9월 말 1613조 원으로 5년 전 2016년 말에 1184조 원보다 무려 36.3%나 증가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가계부채 구조의 잠재적 위험을 누그러뜨리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가계대출은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는 차주는 대출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원칙이 뿌리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플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2018년부터 금융정책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오늘 올해 2021년 10월 26일 올해 따끈따끈한 금융정책을 정리해드리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용어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 3대 빅3 용어 LTV, DTI, DSI를 사례를 곁들여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은행에서 개인으로 돈이 이동하는데요. 은행을 규제하는 정책이 LTV 정책입니다.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담보가치의 일정 수준 이상은 대출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하는 정책이 LTV 정책입니다. 담보가치가 10억이면 전세금의 비율을 약 60% 정도로 보고 대출 비율은 나머지 40%만 해주겠다. 그렇게 담보가치 대비해서 전세 자금이 빠져나가도 대출한 40%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 것이 LTV 정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차주, 돈을 빌리는 개인 입장에서는 소득 대비해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라 이렇게 해서 DTI, DSI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둘 다 소득 베이스로서 똑같은 정책인데요. DTI가 먼저 나오고 시장이 어느 정도 반응이 약하게 먹히자 더 센 제도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DSR이 되겠습니다. 용어를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DTI는 소득, 연봉 대비해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그리고 기타의 부채, 예를 들면 신용대출의 이자만 상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 연봉 대비 나의 상환 부담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DTI는 주담대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DSR은 DTI보다 더 센 정책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DSR은 연봉 대비 차주가 상환해야 되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과 모든 이자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차주의 카드론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DTI는 주담대고 DSR은 모든 대출입니다.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DSR 계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출이 10억이고 원금을 1억씩 매년 갚고 있습니다. 이분의 연봉은 2억이고 다른 대출은 없습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DSR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0년 만기 DSR은 나의 연봉 2억에서 매년 원리금 및 이자 상환액 1억 이렇게 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100% 해서 50%의 DSR이 나오겠습니다. 반면에 20년 만기 DSR의 경우는 매년 원리금 상환하는 비율이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나의 연봉 2억분의 5천만 원 해서 곱하기 100 하니까 DSR은 25%로 계산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만기 변동에 따른 DSR 변화를 보셨는데요. 이 만기가 변동할 때는 대출 지급에 대한 여유가 더 생기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를 가지고도 정책 변수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021년 지난달 10월 26일 12.6 금융정책을 간단히 먼저 요약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핵심적인 사항을 Q&A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2021년 금융정책은 메인 키워드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입니다. 가계부채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주제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방향은 첫 번째가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관리입니다. 여기서 선제적이라는 것은 선빵을 날리겠다. 그만큼 강력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시키고 서민이나 실수요자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는 대출 애로를 최소화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향후 가계부채 관리가 잘 안 될 경우 계속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는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되어 있는 플랜 B를 시행하겠다는 겁을 주는 이런 제도도 준비되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계부채 관리 3대 과제입니다. 3대 숙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의 확립입니다.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차주 단위, 돈을 빌리는 개인 단위 DSR 제도입니다. 이 DSR 제도는 지금 현재 1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2단계, 내년 하반기에는 3단계 이렇게 조치가 점점 강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예정되어 있는 차주 단위 DSR 제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1단계 차주 단위 DSR은 주담대의 경우는 규제지역, 투기지역, 조정지역 이쪽에서는 6억 초과하는 주택이 차주 단위 DSR 적용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은 1억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시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 상반기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차주 단위 DSR 제도는 내용이 확 바뀝니다. 총 대출의 규모가 들어옵니다. 이 경우는 주담대 6억 초과 차주 단위와 신용대출 1억 초과 차주 단위 DSR을 유지하면서 총 대출의 규모가 2억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이 내년 하반기 7월 1일부터는 더 강력해지는데요. 이 총량 규제 2억 원이 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투기지역, 조정지역에서 6억 초과 주택만 DSR을 적용했었는데 이것이 없어지면서 규제지역은 이제 무조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에 있어서도 1억 원 초과 대출 시에 차주 단위 DSR을 적용했었는데 내년 하반기 7월 1일부터는 이마저 없어져서 신용대출은 금액과 상관없이 차주 단위 DSR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과제는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입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데 차주 단위 DSR에 카드론까지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었고 DSR 산출 시 적용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사용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 차주 단위 DSR은 현재 60%인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50%로 바로 하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입니다. 전세대출의 분할 상환 유도와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유도 두 가지를 통해서 가계부채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전세대출의 분할 상환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우수 금융사, 그러니까 전세대출 분할 상환 실적이 좋은 금융권에는 정책 모기지, 정책대출이라고 하죠. 이 정책대출을 더 많이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정책대출은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영상으로 이 정책대출에 대해서도 방송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유도를 위해서는 DSR 산출 시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사용하는데 실제 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이렇게 3대 과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26일 발표된 금융정책을 간략히 요약해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지난달 발표된 금융정책 자료를 핵심적인 사항을 모아서 Q&A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SR 강화, 두 번째 차주 단위 DSR 2단계 적용,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방안, 그리고 기타 의미 있는 참고사항을 Q&A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나가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